삼성 반도체를 하는 거 보고 잘하겠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했었고요. 기술을 사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특히 이제 지분을 태운다 이것들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제약 바이오 하면은 또 대장주가 몇 개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4공장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한 3공장, 풀 생산은 3공장까지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최근에 이제 실적을 발표하고 그 컨퍼런스 콜 여기에서 연내 5공장, 6공장까지 이제 건립을 한다라고 밝혔고 근데 이게 3공장 기준으로 풀캐파 계산해 보니까 36만 4리터? 근데 이제 6공장까지 완료가 되면 100만 리터로 확대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양적인 그런 어마어마한 성장이 예상이 되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말에 따르면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존 같은 경우에는 항체 의약품 정도만 생산을 했는데 새로 생산한 그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치료제도 생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약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미래 청사진 그런 걸 제시한 것 같은데 잘할 수 있을까요? 이쪽 분야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렸기 때문에 그 지금 상황을 이해하는 게 좋은데요. 삼성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지금 상황이요? 어떤 점 때문에 말씀드리냐면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항체 치료제 쪽 뭐 바이오 시밀러 쪽은 굉장히 잘하고 있고 이제 생산과 관련해서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말 잘하는 게 큰 돈을 들여서 공장을 짓고 거기에서 상당히 효율 좋게 생산을 하고 이건 아마 전 세계에서 어떤 품목이 나중에 이제 오더라도 뭐 이게 삼성 반도체를 하는 거 보고 잘하겠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했었고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다. 아마 전 세계에서 당해내기 힘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셀트리온도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하는 품목이고 전 세계에서 잘하는 분야고 그리고 이밸류에이트 파마에서 예상한 거 보니까 랭킹이 이제 지금도 랭킹이 높은데 그 랭킹이 유지되는 그 삼성이 유지하는 걸로 봤어요. 그래서 지금도 2위인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랭킹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 향후 한 5년 정도 후까지.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왈가불가할 그런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 이제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 쪽을 지금 새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문제는 기술이 없다는 거죠. 근데 항상 삼성은 기술 없이 이제 시작을 했고 어떻게 이제 갈 수 있을까라는 점이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 메신저 RNA 쪽으로는 진출을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요. 5공장을 지으면 이제 멀티모달로 해서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도 생산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완제품도 요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생산을 해봤고, 그 다음에 시제품 이제 임상에 들어가는 거긴 하지만 원액도 이제 생산하도록 이렇게 수주도 받은 상황이라 일단은 스타트는 끊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게는 이제 AAV 쪽이라든가 그 외에 유전자 치료제 쪽도 지금 진출할 의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요번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삼성 물산하고 같이 이제 출자를 해서 삼성 벤처 자금으로 미국에 있는 바이오텍 한 군데에다가 200억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규어진 테라피라는 회사인데, 테라피틱스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그냥 만든 지 얼마 안 되는 벤처 기업인데 실질적으로 뜯어놓고 보면은 벤처 기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졸겐스마라고 하는 유전자 치료제가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이에요. 20억이 넘는 이제 약입니다. 네. 뭐 치료하는데? 근위축증입니다. 그러니까 근육에서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근육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그런 단백질이 있거든요. 그 단백질이 생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할 수 있는 그 근육들의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기라든가 이제 숨 쉬는데도, 그리고 여러 가지 몸 전체에 이제 불편함이 있고 이제 생명까지도 위협적인 그런 이제 질병인데, 이런 단백질이 나오지 않는
이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유전자, 즉 SMN이라는 유전자를 AAV라는 그 벡터에다가 넣어가지고 이제 주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유전자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유전자를 발현을 시켜요.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유전자가 있으면 그 유전자가 메신저 RNA를 만들어내고 그 메신저 RNA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SMN이라는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어떻게 이제 유전자를 넣어줄 거냐, 만들어서. 그 기술이 바로 AAV라는, 아데노 연관 이제 바이러스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제규어진 테라피틱스가 가지고 있는 거죠. 약을 다 만들어 본 회사고, 이거를 또 이제 기술 수출까지 이 회사를 전체 다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신생 회사가 아니라 완전히 모든 거를 다 갖춘 회사죠. 그러니까 경영하는 능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AAV 관련해서는 연구 개발하는 능력,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AAV는 그 생산 공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GMP 공정이 다른 어떤 공장보다도 까다롭고, 이제 기술이 필요합니다. 공정 기술이.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에다가 200억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 투자가 아니라, 연구 개발에 참여를 하는 전략적 투자가로 이제 참여를 한 거죠.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삼성이 추구하는 전략은 이렇게 이제 공격적인 M&A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전략적인 제휴라든가 이런 거를 선택을 하면서 기술을 흡수를 해 나가는 그런 전략. 이게 이제 삼성하고는 어떻게 보면 약간 맞아 떨어지는 전략인데 속도상으로는 조금 늦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삼성이 그러다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늦을 수는 있는데 이게 금리가 지금 굉장히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바이오텍들의 몸값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조금 뭐라 그럴까요? 이제 좀 건방져지지 않고 약간 많이들 요구사항들이라든가 이런 게 낮아졌어요. 그리고 기술을 사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특히 이제 지분을 태운다. 이것들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성이든 SK든 지금 쾌재를 부르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삼성, SK, 특히 이제 최근에 치고 나갈, 유전자 치료제 쪽으로 치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회사들한테는 정말 절호의 기회가 온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요번에 삼성 벤처펀드에서 처음으로 투자한 회사가 이 AAV 관련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메신저 RNA는 공식적으로 진출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AV도 진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AAV는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게 없는 유전자를 집어넣는 거니까 약의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공정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정에 대해서는 삼성이 늘 탐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셀트리온이라든가 SK도 탐내고. 그래서, 이 공정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중에도 진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거고, 기술은 이렇게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사오면서 굉장히 발빠르게 이제 행보를 빨리 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삼성한테 굉장히 환경이 좋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거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전자랑 거의 비슷한 길을 걷는 것 같네요. 네, 그렇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신약을 언제 이제 할 거냐라고, 그쪽은 아직 불분명하죠. 바이오젠의 삼성 바이오 에피스 지분을 가져오면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저도 반드시 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지금 삼성의 이 아주 굉장히 신중한 행보를 보면은 아주 섣불리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뭔가 굉장히 확실한, 그리고 덩치 큰 뭔가 한꺼번에 만족시킬 수 있는 아주 무르익은 뭔가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쉽게 뛰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 그런 게 생겼을 때는 자금 규모가 꽤 크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한 입에 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3공장까지는 항체의약품 생산하다 보니까
굳이 약간 반도체랑 비교를 하면은 네. 약간 메모리인 것 같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육공장 그런 데 생산한 유전자 치료제 이런 거는 기술력이 훨씬 뛰어나니까 약간 시스템 반도체 그런 쪽을 약간 좀 겨냥하면서 확실히 좀 멀티플을 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마련한 것 같네요. 시스템 반도체에서 잘 못한다고 자꾸 욕들 먹고 있으니까 아마 생각이 굉장히 복잡할 거고 유전자 치료제 쪽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필요한 기술들도 굉장히 메신저 RNA만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갖고는 쫓아갈 수 있는 것들도 아니고요. 그래서 대부분 중요한 기술들은 많이 사오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앞으로 삼성이 바이오를 키워나갈 텐데 M&A 전략을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죠. 사실 이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 그 좋은 기업을 만약에 싼값에 살 수 있으면 확실히 그게 전략적으로 훨씬 더 뛰어나니까 그게 진행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리고 며칠 전에 그 논문, 그러니까 조금 별개의 얘기긴 한데요. 논문의 질과 관련한 그런 이제 데이터가 하나 나왔었는데 모든 그 산업과 관련한 이제 논문들 그 수준을 따져봤는데 이제 거의 다 중국이 쫓아왔어요. 그리고 훨씬 더 넘고 숫자도 넘고 질도 이제 뛰어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두 가지 정도가 아직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들이 의학과 그다음에 생명공학 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뭐가 있냐면은 이제 한 번에 쫓아오지 못하는 뭔가 숨겨진 그런 것들이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뭐 임상 관련한 것들이라든가 이 많은 것들은 연구 개발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경험에서 얻어지는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M&A를 통해서 흡수를 해야 되는 기술이다라는 거를 아마 중국도 인식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야는 모르겠는데 특히 의학, 그다음에 생명공학 쪽에서는 M&A가 향후에 더더군다나 중요하고 특히나 이제 미국 쪽에서는 M&A를 불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계속해서 그럼 중국이라든지 타 국가가 이제 M&A에서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기술을 굉장히 좋게 수준 높게 개발을 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선택받을 가능성들은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말씀하시면서 SK그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또 이렇게 CDMO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도 또 있잖아요.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대비 또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상당히 이제 흡사한데 제가 SK바이오사이언스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SK바이오 특히 SK그룹이 M&A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한 수 앞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며칠 전에 안재홍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께서 향후에 좀 중장기적인 이제 비전, 전략 이런 거를 공개한 적이 있어요. 제가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이제 읽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영상을 통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나온 핵심적인 내용은 그 전에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금 사업 구조가 이제 삼성하고 마찬가지로 항체,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 쪽, CMO 쪽을 생산을 하는 분야가 있죠. 근데 여기에 아스트라제네카 쪽에 생산을 해주면서 AAV가 아니라 AV, 아데노 어소시에이티드 바이러스가 아니라 아데노 바이러스를 생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사장께서 AAV 쪽으로다가 우리는 진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삼성이 이제 메신저 RNA 쪽으로다가 진출을 하는 거를 이제 공식화했는데 메신저 RNA도 진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삼성하고 이렇게 되면 향후 몇 년 후가 되면 삼성하고 그 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하고 다른 점이 거의 없게 되는 거죠. 사업 구조가 비슷하게 됩니다. 좀 차별을. 그 다음에 백신 연구 개발하는 사업 부문이 따로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놔둔다고 한다 그러면은, 사업 구조가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쪽에서는 비슷하게 이제 되는 거고요. 한쪽에서는 CMO 쪽, 요렇게 이제 항체 치료제 만들어주는 CMO. 그래서 사업 구조가 이제 비슷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SK 쪽에선 상당히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숫자를 제시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AAV하고 메신저 RNA 이 유전자 치료제 그다음에 유전자 세포 치료제 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3년에서 4년 내에 한 5조 이상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돈은 벌어들이는 돈하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조달을 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첨언을 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최근에 우리가 눈여겨본 그 바이오텍 회사들이 50%에서 70% 정도 가격이 급락을 했다. 우리가 네. 적극적으로 인수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다라고 제가 보기에는 이 시장 상황을 굉장히 정확하게 짚고 계세요. 약간 투자 출신이신가? 그 정도로. 네, 예, 아주 정확하게 읽고 계시고, 이건 삼성도 읽고 있는데, 그래서 5조 정도를 투자를 하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회사들은 제가 보기에는 갖출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M&A 쪽에서는 SK가 굉장히 과거에 잘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번에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잘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만약에 비즈니스를 갖춰 놓는다 그러면 향후 10년에서 15년 정도는 잘 쫓아가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굉장히 지금 잘 하고 있는 투자 비전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확실히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삼성전자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SK바이오사이언스도 어떻게 본다면 약간 좀 SK하이닉스처럼 네, 네.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이렇게 행보를 넓혀가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인수를 통해서 그래도 굉장히 잘 했고 결과적으로는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대규모 투자와 그다음에 효율성을 추구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대부분이 성공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 이쪽도 특히 지금으로서는 이제 AAV 쪽은 조금 더 어려운 공정이라 어떻게 기술들을 흡수하느냐가 문제긴 하는데 M&A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잘 흡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쪽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신약 쪽은 별도인데 요 공정 쪽이라든가 생산 쪽에서는 향후 10년, 20년 우리나라가 메이저로 올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반도체에서 보여줬던 그 저력이 네, 바이오 쪽으로 가는 바이오 쪽으로 잘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 네.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